자,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에스토니아 대 이제 아제르바이잔. 자, 우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네,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최근 라인업과 이제 관련해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룻을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지금 양 팀 다 아직까지 유로 예선에서 승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에 둘이 맞붙은 경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지금 두 팀 다 전패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하위권 팀들끼리의 그런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우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벨기에, 스웨덴과 같이 강팀들만 상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팀들 상대로는 좀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대패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 이제 벨기에 상대로 이제 공격 전개도 아예 안 되면서 좀 일방적으로 좀 밀린 경기를 한 그런 지금 에스토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이번 상대가 이제 다소 자기들과 비슷한 실력을 가진 아제르바이잔이다 보니 강팀들을 좀 상대했을 때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 3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게 좀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에스토니아가 좀 더 이제 강팀들 상대했을 때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긴 하겠지만 워낙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좀 밀리다 보니 막상 이제 아제르바이잔 상대로도 이제 제 폼을 못 보여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에스토니아와 달리 이제 최근 홈에서 벨기에 상대로 이제 비록 1대 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벨기에랑 나름 좀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에스토니아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벨기에 상대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무기력하게 대패한 그런 경기를 펼쳤고, 네.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와 달리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나름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요 점에서도 좀 양 팀의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현 상황에서 이게 에스토니아가 좀 홈이라는 점을 받고 이제 정배를 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쪽 보도록 할게요.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네,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최근 뭐 에스토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이나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네, 2.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에스토니아와 이제 아제르바이잔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대 그리스. 자, 일단 이제 현재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이제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결장한 그런 핵심 공격수인 네, 에반 퍼거슨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튼의 그런 약간 좀 특급 그런 유망주 공격수인 그런 에반 퍼거슨이 복귀를 하면서 아일랜드의 그런 공격 전력이 한층 더 지금 강화된 상태다. 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양 팀 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상대로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조별리그 3, 4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고,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위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점 차는 지금 6점 차가 나오고 있으면서 좀 다소 그리스가 좀 승점이 많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순위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 팀 다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좀 템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다소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기 양상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맞붙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그리스가 홈에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6월에서 맞붙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그리스가 좀 유리하게 이끌면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 이제 우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지금 아일랜드 상대로 원정이라고 해도 좀 크게 안 밀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아일랜드가 지금 에반 퍼거슨이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전력이 강화됐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런 조직력은 그리스가 좀 더 괜찮다 보니 이게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그리스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리스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 한번 무승부도죠.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저득점 라인.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프랜스 무승부에 이제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랑 이제 그리스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이제 프랑스. 자, 우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가 좀 많아요. 이제 데파이, 각포, 그리고 이제 프랭키 더용, 그리고 이제 더리우트, 그리고 이제 지금 수비수인 스펜 보트만까지 지금 어느 정도 결장자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전력적으로 많이 손실이 큰 그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네덜란드의 결장자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쿤데와 이제 우파메카노가 지금 부상으로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수비에서 전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자, 물론 양팀 다 지금 어느 정도 결장자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덜란드가 전력 손실이 지금 훨씬 더 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좀 결장자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런 네덜란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 예선 기준 3연승 중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프랑스한테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현재 지금 전승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네덜란드라 볼 수가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유로 예선 5경기 전승 중으로 지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잘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프랑스가 계속해서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이긴다, 뭐 그건 아니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뭐 경기력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상관없이 꾸준히 이제 이겨주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개나 아무래도 좀 연계 플레이가 어느 정도 좀 좋기 때문에 좀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자,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랑스와 달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과 미드필더진 라인에도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전개 자체가 좀 다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정이긴 해도 전반적으로 프랑스가 좀 주도하면서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게다가 이제 특히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핵심 미드필더라 볼 수 있는 프랭키 더용의 결장이 좀 굉장히 좀 뼈아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용이 아마 없다 보니까 좀 매끄럽게 좀 전개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네덜란드를 보기는 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프랑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프랑스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아무리 뭐 지금 네덜란드가 좀 결장자가 많다고 해도 그래도 홈에서 대패까지는 좀 약간 좀 안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건 이제 2.5 기준은 다득점 라인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랑 프랑스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이제 슬로바키아.
자, 우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 예선에서 지금 6전 6승으로 지금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실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로파 성적을 봤을 때, 네. 아, 죄송합니다. 유로파가 아니라 유로 예선에서 약간 좀 성적을 봤을 때, 네. 자, 지금 6전 6승, 그리고 뭐 24득점, 지금 0실점으로 굉장히 지금 네, 믿기지 못할 그런 기록이랑 성적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수 방면에서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르투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포르투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포르투갈 상대로 홈에서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기를 이겼을 정도로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안정된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슬로바키아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이제 유로 예선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포르투갈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그때 이제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포르투갈이 원정이긴 해도 이제 템포 조절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이끌었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포르투갈 수비에 좀 계속 막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포르투갈이 원정이 아닌 이제 홈에서 경기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홈에서도 슬로바키아가 포르투갈 상대로 좀 이렇다 할 그런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원정에서 오히려 슬로바키아가 더더욱 전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이제 홈보다 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포르투갈 상대로는 좀 공격에서 많이 좀 힘든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지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갈의 지금 경기력이랑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도 포르투갈 사이드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포르투갈 승, 그리고 이제 핸디로는 한번 1-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기준점이 이제 3.5로 줄 줄 알았는데 이제 2.5를 네, 줬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2.5 기준은 이제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포르투갈도 수비가 좀 좋고, 그리고 슬로바키아도 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수비가 좋은 양 팀을 좀 고려했을 때는 2.5 기준 한번 배당 대비 언더 도전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포르투갈 승, 마인승의 2.5 기준 언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대 벨기에. 자, 우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가 좀 많아요. 일단 이제 알라바, 포시 등 주전 수비수들 지금 다수가 지금 부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는 지금 아르나우토비치 또한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만큼 지금 현재 좀 전력 손실이 큰 그런 오스트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 케빈 더브라이너나, 그리고 이제 골키퍼인 그 쿠르투아, 그리고 이제 풀백인 지금 메니에 등 여전히 좀 핵심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결장 중인 상이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기준 지금 2연승 중으로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경기력적으로 좀 좋은 그런 오스트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유로 예선 기준 이제 3연승 중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최근 상대가 이제 에스토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이제 약팀들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약간 좀 요 점은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좀 약팀들 상대로 계속해서 좀 승리를 쌓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벨기에가 과연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빌드업이랑 지금 전개가 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해요. 그러면서 좀 홈과는 달리 좀 답답한 경기력을 좀 원정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좀 대표적으로는 이제 9월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있었죠. 네. 좀 일단 뭐 결과적으로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전반적인 좀 경기 내용도 많이 벨기에가 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좀 빌드업도 좀 많이 안 되고 패스도 부정확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원정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지금 뭐 벨기에도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뭐 믿기는 좀 힘들지만 오스트리아 역시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하죠. 네. 일단 이제 주전 수비수도 뭐 3명 가까이 지금 결장을 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팀 내 주요 공격수인 그런 아로나토비치도 없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좀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좀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오스트리아가 뭐 풀라인업이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오스트리아 사이드를 받긴 했겠지만 현재로서 좀 결장자가 많은 그런 오스트리아 사이드를 함부로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전력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벨기에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좀 경기이긴 하지만 역시나 좀 약간 벨기에 원정 경기력을 아직까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벨기에 핵무나 무승부 중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네,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한번 오바 볼게요. 네, 다득점 라인. 그래서 이제 벨기에 핵무 5할 무로 이제 고배당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어느 마로는 한번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스트리아랑 이제 벨기에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리텐슈타인 대 이제 보스니아. 자, 우선 이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 네, 요 정도로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선 지금 전패 중으로 예상대로 이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좀 아무래도 가장 뭐 이제 산마리노랑 약간 좀 더불어서 거의 뭐 최하위권의 그런 좀 약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된 그런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둔 걸 제외하면은 지금 전패 중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심각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 득점력 또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최근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즉 공격력이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의 최근 경기력도 좀 많이 좋지가 못하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 봤을 때 이제 보스니아가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이끌 것을 봐요. 그리고 이제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롱볼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약간 그런 공격 전개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공격에서 기대를 하기는 좀 다소 어려워 보이는 그런 리텐슈타인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보스니아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리텐슈타인보다 전력상, 경기력상 다 앞서긴 하지만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높이를 이용한 좀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런 약간 좀 공격 패턴 역시 지금 잘 풀리지 않으면서 결과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전술을 어느 정도 좀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승패를 본다면은 당연히 보스니아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최근 보스니아의 이런 저조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과연 좀 압도적인 점수차를 좀 만들지는 약간 좀 의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일단 뭐 보스니아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제 핸디 2점 기준으로 한번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 볼게요. 보스니아 승 햄무의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 대 이제 룩셈부르크. 자, 우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보스니아전에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어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연패를 끄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한 그런 아이슬란드라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을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포르투갈 상대로 9대0 대패를 당하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가 단번에 꺾인 상황이라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좀 레벨이 높은 팀들 상대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체급이 좀 큰 팀 상대로는 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한 그런 룩셈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여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아이슬란드가 좀 더 볼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좀 전반적으로 템포 느린 경기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슬란드가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는 대부분 좀 템포가 느린 경기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 경기도 충분히 좀 룩셈부르크도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그렇게 좀 평균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을 고려했을 때는 좀 템포가 느리면서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한 달 전에 이제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이제 룩셈부르크가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는 아이슬란드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룩셈부르크 입장에서는 좀 생각보다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안 좋은 반면 홈에서는 좀 수비가 안정적이면서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 직전 맞대결처럼 룩셈부르크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 역시 이제 최근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지금 아이슬란드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직전 경기 뭐 포르투갈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이슬란드가 좀 더 유리하다 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아이슬란드의 승이 그렇게까지 배당 메리트는 없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배트맨 기준으로 1점 한 중후반대 그런 승배당을 받은 그런 아이슬란드인데, 최근 그래도 아이슬란드의 그 경기력이나 약간 공격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요 아이슬란드 승배당은 그렇게까지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뭐 분석 결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룩셈부르크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걸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프랜승의 무승부에 이제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좀 친선 경기 위주로 한번 이제 뽑아보면은 이제 한국 대 튀니지. 그쵸. 자, 요거는 뭐 이제 튀니지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한국 우강차, 그냥 한국 사이드 보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대 이제 인도. 요거는 이제 말레이시아 승. 요거는 한번 배당 대비했을 때 핸디로 한번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 이제 나이지리아. 네, 요거는 이제 나이지리아 승. 그리고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버 도전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친선 경기 잉글랜드 대 이제 호주. 네, 요거는 뭐 이제 잉글랜드 승. 그리고 요거 핸디로무 마인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네, 유로 예선 분석이랑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들에 대한 그런 간략한 결과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것으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